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11장의 5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고리와 첨가 반응에 대한 약간 개론적인 부분,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죠. 이번 시간도 고리와 첨가 반응인데, 이번 시간은 이제 특별히 4+2 사이클 어디션 반응이라고 부르는, 그게 가장 대표적인 디엘솔더 반응이거든요. 디엘솔더 반응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내용이 11.3에 관련된 모든 반응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니까. 왜?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이 내용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주셔야 되고, 이게 기본서에서 여기 부분들이 되게 좀 부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교재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맥머리 교재. 기가 찰 정도로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되게 어렵게 나오는데, 내용이 그 본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최대한 여러분이 문제를 풀기 용이하게끔 그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일 숄더 반응이라고 부르고요. 4+2 사이클 어디션 반응이 한 종류이긴 한데, 거의 대부분 4+2 사이클 어디션 반응은 그냥 네일 숄더 반응이라고 부르죠. 자, 여기에 이제 관여되는 화학종은 전자 4개를 가지고 있는 화학종, 다이엔이 관여가 되는 거고, 원쓰리 부타 다이엔 같은 형태들. 자, 그리고 이 다이엔을 좋아하는 화학종, 다이엔과 반응하는 화학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친다이엔체, 영어로는 다이에노파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이엔과 다이에노파일 간의 반응이다. 한국말로 다이엔, 친다이엔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영어적인 표현으로 좀 익혀두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다이엔, 다이에노파일 이렇게. 그래서 이 두 화학종이 반응을 해서 고리 형태를 만드는 거죠. 이게 4+2 사이클 어디션 반응, 디엘숄더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반응 형태입니다. 자, 4+2 사이클 어디션 반응이니까 열짝 동회 반이잖아. 열짝. 얘는 홀수계란 말이야. 앞에서 보시면 여기 파이 결합이 하나, 두 개, 여기까지 하면 총 3개잖아요. 그래서 열화학 조건에서 진행이 되는데 홀수계란 말이야. 그래서 홀수계일 때 동일 방향의 이제 그 위상을 서로 가지게 되는 게 열화학 조건에서만. 열화학 조건에서 다이엔 호모에 있는 전자가 다이에노파일의 룸으로 전달이 돼요. 전자가 전달이 돼. 어디에 있는 게? 다이엔의 호모에 있는 전자. 호모는 전자가 차 있는 거고 룸은 전자가 차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결합을 형성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전자가 이동을 해야 돼요. 오비탈을 가지고 설명하긴 하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결합을 형성한다는 얘기는 전자의 이동이 있다는 얘기지. 물론 이제 그거를 오비탈로 설명을 하는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다이엔의 호모에 존재하는 전자가 어디로 전달되는 거야? 친다이엔체, 다이에노파일의 룸으로 전달이 되는 거야. 전자가 전달이 되어서 두 개의 시그마 결합을 새로 생성하면서 유건자 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거지. 얘가 여기 지금 위에는 나타내지 않았어요. 얘가 푸사이 2거든? 다이엔의 푸사이 2예요. 거기에 전자가 존재하잖아. 얘를 친다이엔체의 다이에노파일의 루모 쪽으로 전달해 주는 거야. 근데 통상적으로 에너지가 얘가 더 높아요. 그래서 낮은 에너지 레벨에서 높은 에너지 레벨 쪽으로 전달이 돼야 돼요. 전자가 전달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 p 오비탈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게 위아래로 만난다고 봤습니다. 상하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여기 부분에서 새로운 시그마 결합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존재하고 있던 전자가 여기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되면서 두 개의 시그마 결합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내용 중요하니까 이 원리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호모에 있는 전자가 룸으로 전달이 되면서 결합이 형성이 된다. 아시겠죠? 자, 디엘숄더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인데 입체 중심이 없는 두 분자의 반응, 치환기 쪽은 제외하고 기본 골격 쪽에서 입체 중심이 없는 두 분자의 반응으로 한 번에 최소 2개에서 최대 4개까지의 카이라 중심이 생성될 수 있어요. 카이라 중심이. 물론 이제 절대적인 거는 아니겠지만 상대적인 이제 그 치환기들의 배양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이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고, 요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이제 그 입체적인 내용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디엘숄더 반응은 발열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반응 과정에서 3개의 파이 결합이 끊어지고 2개의 시그마 결합과 1개의 파이 결합이 생성이 된다. 쉽게 말해서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변화가 되는 과정에서 시그마 결합은 2개가 증가하고 파이 결합은 2개가 감소되잖아요. 2개의 파이 결합이 2개의 시그마 결합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서 파이 결합 3개가 끊어지면서 여기서는
시그마 결합 2개가 만들어지고 파이 결합 하나가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파이 결합 전체 3개가 관여가 돼서 시그마 결합 2개, 파이 결합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변화로 보면은 시그마 결합은 2개가 늘어난 상태고 파이 결합은 2개가 감소한 상태가 되죠. 반응물에서 생성물 쪽으로. 그렇죠? 그럼 생성물 쪽에서는 시그마 결합이 2개가 늘어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파이 결합은 감소하고 그래서 얘가 에너지가 더 낮은 거죠. 새로 생성되는 시그마 결합이 끊어지는 파이 결합보다 더 안정하다. 에너지가 더 낮으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생성물 에너지가 반응물보다 낮으며 보통 반응 시에 대략 한 200kJ/몰 정도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꽤 많은 열을 방출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디엘숄더 반응은 가역 반응이에요. 가역 반응이야. 근데 많은 교재에서 비가역 반응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반응 온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인데, 자, 보시면 디엘숄더 반응은 보통 실온에서 반응을 하거나 보통 끓여도 한 100도에서 150도 정도? 그게 이제 보통의 온도 범위예요. 보통 유기화학 실험을 할 때 보통 우리가 많이 세팅하는 온도거든요. 자, 보통의 온도 범위에서는 고리 화합물의 형성이 선호돼요. 얘는 다이앤과 다이앤오파일이 반응해서 고리형 유관화, 사이클로헥센 고리를 만드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주 높은 온도, 200도씨 이상. 유기화학에서 200도씨 이상의 온도를 실험실에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험실에서 하는 경우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가역 반응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도 온도에서 디엘숄더 반응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높은 온도에서는 고리 화합물의 분해가 선호된다. 고리 형태에서 다이앤과 다이앤오파일 형태로 변화가 되는, 즉 역반응이죠.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그래서 비가역 반응이라고 보는 게 뭐 딱히 틀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비가역 반응이라고 볼 때는 사실 전제 조건이 있죠. 온도 조건이 좀 제시가 돼야 돼. 아주 높은 온도에서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으며 비가역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온도 조건을 따로 세팅하지 않았다. 뭐 전제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가역 반응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온도 조건에 따라서 어느 쪽 방향이 우세하게 진행되는지가 다르다. 이거를 좀 표현해 줄 필요는 있어요. 문제 보시면 요거 역반응도 나오거든요. 레트로 디엘숄더 반응이라고 불러요. 레트로 디엘숄더 반응. 이게 실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문제상에서 레트로 디엘숄더 반응의 타입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어요. 연습 문제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역 반응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디엘숄더 반응은 요 다이앤과 다이앤오파일이 반응해서 고리 형태를 만드는데 이게 계열되는 반응이 있단 말이야. 그걸 뭐라 부른다? 레트로 디엘숄더 반응이라고 부르고 얘는 굉장히 하이 템퍼러처에서 진행되는데 하이 템퍼러처는 문제가 제시가 되는 별로 고려 대상이 아니야. 높은 온도에서 반응이 진행했다라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연습 문제에서는 이렇게 역으로 진행되는 반응, 이것과 관련된 문제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점 기억해 두시고. 자, 호모와 이제 루모의 에너지와 반응성인데, 자, 앞쪽에서 말씀드렸죠. 호모에 있는 전자가 루모로 전달이 되는 거야. 근데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 야구공을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야구공을. 그러면 제가 앞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모가 통상적으로 루모보다 에너지 레벨이 낮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호모가 예를 들어서 1층이었어. 루모가 예를 들어서 10층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럼 이게 반응이 일어나려면 1층에서 10층으로 야구공을 던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 호모지, 호모야. 얘를 든 거예요, 그냥 호모. 얘가 루모고. 1층에서 10층을 던지는 게 쉬울까? 뭐 여러분이 힘이 세다 그러면 뭐 쉬울 수 있긴 하겠지만 쉽진 않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호모 쪽에 에너지가 높아졌어. 어떠한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호모 쪽에 에너지가 높아졌어. 그래서 호모가 몇 층이 됐냐면 4층 정도의 에너지 레벨이 되어버렸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에너지가 높아졌어. 호모의 에너지가 높아진 거야. 그리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루모의 에너지가 낮아졌어. 1층에서 4층 됐으니까 3개가 증가했잖아. 10층이니까 7층이라고 얘기해볼까? 어떤 요인에 의해서 루모 쪽에 에너지가 낮아졌어. 그러면 앞에서는 1층에서 10층으로 공을 던져야 됐어. 근데 지금은 몇 층에서 몇 층을 던지면 돼? 4층에서 7층까지만 던지면 돼. 그러면 앞전에 1층에서 10층으로 던지는 것보다 당연히 이게 훨씬 쉽겠죠. 야구공을 전달한다는 얘기가 유기화학적으로 전자가 이동한다는 얘기고 결합을 형성한다는 얘기야. 즉
호모 쪽은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면은 전자를 전달하기가 유리한 거고, 루모 쪽은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면은 전자를 받기가 유리한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호모 쪽은 에너지가 높아질수록 전자를 전달하기 유리하고, 루모 쪽은 에너지가 낮아질수록 전자를 받기가 유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이렇게 호모 쪽의 에너지를 높이고 루모 쪽의 에너지를 낮추는 게 뭐가 하느냐면, 호모와 루모로 쓰이는 다이앤과 다이앤 파일에 결합되어 있는 치환기가 그 역할을 해요. 자, 두 오비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적을수록 반응이 잘 일어난다. 이 개념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제가 약분 갖고 설명했으니까. 이를 위해서는 호모는 에너지 준위가 올라가야 되고 1층에서 4층으로, 루모는 에너지 준위가 낮아져야 돼. 10층에서 7층으로. 자, 이는 다이앤과 다이앤 파일 분자에 결합되어 있는 치환기가 조절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호모는 전자를 가지고 있는 화학종이잖아요. 전자를 가지고 있는 화학종. 그러면 이 전자의 반응성을 키워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전자의 반응성을 키워야 돼. 바꿔 말하면 그 파이 결합의 파이 전자의 전자 밀도를 높이는 거야. 전자 밀도가 높아지면은 그 파이 결합의 파이 전자의 반응성이 커지는 거고, 이 호모 에너지가 높아지는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역할이고, 루모 쪽은 전자를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많이 부족할수록 전자를 받기가 쉽겠죠. 맞아요? 전자를 주는 놈은 전자 밀도가 높아야 전자를 주기가 쉬운 거고, 전자를 받는 놈은 전자 밀도가 낮아야 전자를 받기가 쉬운 거야. 바꿔 말하면 이거를 전자 이동을 표현해 본 그 전자 이동으로 나타내 보면은, 얘는 델타 마이너스 성격이 큰 거고 전자가 풍부할수록, 얘는 델타 플러스 성격이 클수록 전자를 주고받기가 유리하잖아. 전자를 주는 친액체 입장에서는 전자가 풍부할수록, 즉 델타 마이너스 성격이 클수록 전자를 주기가 좋은 거고, 전자를 받는 친전자체 입장에서는 델타 플러스 성격이 클수록 전자를 받기가 쉬운 거잖아. 얘는 오비탈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오비탈의 개념을 도입을 해봤을 때는 호모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 호모 레벨의 전자 밀도가 높아질수록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고요. 루모는 에너지가 낮아질수록, 즉 전자 밀도가 낮아질수록 루모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설명드리는 거야.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다이앤은 호모 에너지 준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치환기가 필요하냐면, 전자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치환기, 이중결합 쪽으로 전자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치환기가 필요해요. 즉 일렉트론을 도네이팅 해주는 치환기가 필요해요. 그래야 파이 결합의 파이 전자 밀도가 높아지고 반응성이 커지고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루모는, 다이앤 파일에서의 루모는 에너지를 낮춰야 되잖아. 그럼 얘는 전자를 받는 화학종이잖아. 그쵸? 그럼 전자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거든. 전자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오케이? 전자 끄는 치환기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전자 미는 치환기, 전자를 밀어줄 수 있는 치환기, 전자를 제공해줄 수 있는 치환기를 붙여서 에너지를 높이고, 전자를 당겨주는 치환기를 붙여서 전자 밀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점 기억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반응 예를 좀 몇 가지 볼게요. 근데 우리가 오비탈을 가지고 설명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 결합을 지금 결합을 형성하고 끊어지는 과정이 있잖아. 결합을 형성하고 끊어지는 거는 뭐로 표현하는 게 우리가 훨씬 더 익숙하죠? 그쵸? 화살표. 그러니까 이 반응 메커니즘을 보는 건데, 어쨌든 여기도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쪽 편, 다이앤 쪽에서 전자가 제공이 되니까, 우리가 전자 이동을 그릴 때 여기 역할이 무슨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지? 친액체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무슨 역할이죠? 친전자체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원슬이 붙어다니기, 요 골격이 반응에 참여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쪽에 이중결합 쪽만 사실 반응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메커니즘 이렇게 그리시면 돼. 여기에 파이 결합의 파이 전자가 말단 쪽에서 여기 쪽과 상호작용한다. 그걸 화살표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쪽도 상호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화합물의 구조를 그릴 때는 전자 이동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데, 전자 이동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의 결합이 형성되고, 여기와 여기 사이의 결합이 형성되잖아요. 이렇게. 이중 결합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그쵸? 그런 배양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말레이 원하이드라이드라고 부르는 친전자체 역할을 하는
이제 다이에노파일, 친다이엔체인데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구조 좀 기억해 두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그려보시면, 여기에서, 요렇게. 여기는 이제 고리 형태지만, 우리가 직접 관여되는 건 여기잖아요. 여기까지잖아. 요 배양으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 탄소와 여기가 결합 형성했어요. 그리고 여기 결합. 고리 형태였으니까, 여기 결합 두 개는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리 걸친 고리 시스템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다리 걸친 고리 시스템. 자, 여기에 쓰는 친다이엔제도 1,4-벤조퀴논이라고 부르는 화학종인데 꽤 많이 쓰는 화학종이니까 구조 좀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얘도 보시면 똑같잖아. 이렇게 공격하고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고 여기 결합 형성하고 여기 결합 형성하고 이중결합 옮겨오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다이엔 여기가 친다이엔제 다이에노파일 여기서 공격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렇게 자 그러면 뭐 골격 잡는 거는 이제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그쵸? 자 일단 생성물의 기본 골격은 여러분이 잡으실 수 있어야 되거든.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분자 간에 하나의 물질은 다이엔으로 쓰이는 거고 하나의 물질은 친다이엔제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성격이 한 분자 내에서도 존재할 수 있거든. 이렇게 여기는 여기가 다이엔 형태가 되겠죠. 다이엔 모이오티 여기가 친다이엔제 성격이 되겠죠. 그러면 분자 간에 한 분자 내에서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여기 쪽의 전자 밀도가 이 카본일에 비해서도 낮기 때문에 보통 이쪽 편에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여기 결합 형성이 되죠. 그리고 여기 결합 형성이 되면서 유관한 두 개가 접합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골격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 이 경우는 얘도 똑같거든. 여기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런 골격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만들어지죠. 자, 골격을 잡는 건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골격을 잡을 때는 전자를 이동시켜서 표현해 주셔도 무방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엘숄더 반응을 지배하는 인자들을 좀 볼 건데, 첫 번째는 다이엔의 구조와 반응성을 볼 거예요. 다이엔. 앞쪽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를 제공해주는 호모의 그 오비탈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 밀도가 높을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주게이션 되어 있고 S-시스 형태를 가져야만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S-시스와 S-트랜스 형태가 존재할 수 있잖아, 다이엔은. 근데 이 상태에서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에너지가 높긴 하지만 뭐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킬로줄 퍼 몰 단위로는 11.7이었나요? 11.7 정도면 그렇게 크지 않은 값이니까 충분히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야 되는 이유는 뭐야? 얘가 S-트랜스가 되면은 이중결합이 이쪽 편 배양으로 되는 거잖아. 지금 파이 결합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니까 여기 파이 결합이고 여기 파이 결합이고 그러면 이쪽 편 오비탈과 여기 오비탈, p 오비탈이 만나기가 너무 멀어요. 딱 시스, S-시스가 됐을 때가 딱 거리가 맞는 거죠. S-트랜스가 되면 거리가 너무 멀다. 자, 그래서 S-트랜스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고리형 다이엔, 이때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S-트랜스로 고정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요거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자들은 상온에서 또는 반응 시 제공되는 열 에너지에 의해서 충분히 S-트랜스 형태로 변화가 될 수 있어요. S-시스 형태로 변화가 될 수 있지. S-트랜스 형태가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니까 그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더 큰데 제공되는 에너지로 S-시스 형태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조에 따라서 근데 전환되는 속도 차이는 당연히 존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치환기가 이제 전자를 제공해주는 치환기가 많이 결합되어 있을수록 반응이 잘 일어나죠. 그리고 S-시스 형태로 고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반응성이 이렇게 돼요. 얘가 반응 속도를 1로 봤을 때 메트기가 두 개가 도입되면 전자를 밀어주니까 5. 여기도 5 메톡시가 결합되니까 전자를 밀어주잖아요. 5, 9. 그럼 여기도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제 여기는 전자 밀어주는 효과로 해서 반응성이 커지는 거고 저기 이제 110이랑 1400배만큼의 반응성이 커지는 거는 S-시스 형태로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 S-시스로 고정되어 있고 얘도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로 인해서 반응 속도가 빠르다. 뭐 상대적인 반응성을 비교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자 밀어주는 치환기가 붙어 있거나 고리 형태가 S-시스로 고정되어 있으면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점만 좀 기억해 두시고 자, 다이에노파일은 이제 반대로 전자 끄는 치환기가 많이 결합되어 있을수록 반응이 잘 일어나죠.
전자 끄는기가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게 CN이라고 하는 게 결합되어 있을 때를 1로 봤을 때 보통 카본일기가 결합되어 있는. 그래서 카본일기가 보통 많이 결합되어 있어요. 카본일기가 결합되어 있거나 아니면 여기 고리 형태에서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그 카본일기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 얘가 말레이건 하이드로헤드였고 얘가 1,4벤조퀴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반응성 굉장히 커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 골격을 그릴 때는 원쓰리 부타다이엔이랑 에틸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 상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풍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 밀도가 낮아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얘가 1층일 때 얘가 뭐 100층이 되는 거야. 100층까지 어떻게 던지겠어? 그쵸? 충분히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 전자 끄는기들이 반드시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고, 요 구조들 많이 나오는 예제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반응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는 루이스 엑시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징크 클로라이드나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이런 것들을 쓰는데, 얘들을 쓰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다이애노 파일의 전자 밀도가 더 낮아지게 돼요. 왜냐면 카본일기를 하나 예로 들면 여기 아래라고 넣을까요? 루이스 엑시드잖아. 루이스 엑시드. 징크 클로라이드라고 예를 들을까? 루이스 엑시드잖아. 전자쌍 밖에죠. 전자쌍을 누가 줘? 여기서 산소 원자가 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징크 클로라이드를 공격해요. 그래서 결합을 형성해버려.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쵸? 이런 구조가 된 상태에서 곡면구조 그려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 곡면구조 그리면 자 보세요. 여기로 전자성이 올라가고 얘가 중성이 된 상태에서 이중결합이 일로오고 여기가 플러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루이스 엑시드가 결합이 되면은 여기 탄소 카본일기의 알파, 베타 탄소예요. 여기 탄소가 전자밀도가 제일 낮거든요. 여기에 전자밀도를 훨씬 더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되죠. 증가가 된다라고 하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입체적인 내용을 볼까요? 입체적인 내용. 자, 니엘솔더 반응이 굉장히 유용한 반응인 거는 굉장히 입체 특이적으로 진행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입체 특이적으로. 보는 것처럼 상하에서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응 형태로 보면은 신청가 형태가 돼요. 신청가 형태로 반응이 참여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이앤과 다이애노 파일에 존재하는 치환기의 치환 위치, 상대적인 치환 위치와 이제 입체 배열이 생성물의 구조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물의 입체화학을 조절하면 생성물의 입체화학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자, 보시면 요거 지금 다이앤은 이제 원쓰리 부타 다이앤을 예로 든 거고, 지금 비교할 거는 친다이앤체. 그러면 여기 이중결합에 대해서 지금 여기 메틸에스터기가 같은 쪽 배양을 향하고 있죠. 얘는 무슨 형태지? 시스 형태죠. 시스 형태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반응이 일어났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고리를 만들었어. 그러면 고리가 형성되면 여기 sp2 탄소가 sp3 탄소가 되거든. sp3 탄소가. 그래서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엘솔더 반응의 유용성이 뭐냐면, 지금 여기 카이라 탄소 없죠. 여기도 카이라 탄소 없어. 다 sp2 탄소니까 치환기 빼고 여기 다 sp2 탄소예요. sp2 탄소를 통해서 여기 카이라 탄소가 생성이 되고 여기도 카이라 탄소가 생성이 돼요. 만약에 여기까지 치환기가 있었다라고 보면은 여기도 카이라 탄소가 될 수 있거든. 그러면 sp2 탄소 간의 반응인데 여기서 카이라 탄소가 몇 개까지 만들어질 수 있어요? 4개까지. 2개 아니면 4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좀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가 시스 형태나 얘가 시스 배양이 되는 거지. 여기 사이클로 헥센에서 이 메틸에스터 2개가 공간상 배양이 같아요. 얘는 지금 트랜스죠. 그럼 생성물에서도 트랜스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애노 파일 쪽에 저 이중결합의 EG 배양이나 시스 트랜스 배양이 생성물 쪽에서도 그대로 관찰이 된다 라고 하는 점, 그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얘는 좀 더 쉬워요.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볼 거는 요거죠. 다이앤 쪽. 다이앤 쪽은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요렇게. 지금 이중결합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결합되어 있는 치환기들이 보는 건데, 치환기들을, 이게, 여기는 지금 요렇게. 여기를 무슨 배양이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인사이드라고 보통 불러요.
이게 뭐 교수님들마다 좀 부르는 형태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안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이드 배양이라고 부르고요. 요렇게 향하는 걸 아웃사이드 배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사이드 배양, 아웃사이드 배양. 그러니까 다이앤 쪽에서는 저 치환기가 인사이드 배양이거나 아웃사이드 배양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때 둘 다 인사이드 배양을 향하거나 아니면 둘 다 아웃사이드 배양을 향한다. 상호 향하는 게 서로 같은 거죠. 둘 다 인사이드든지 둘 다 아웃사이드든지. 그러면 생성물 쪽에서 여기 알기가 서로 같아요. 즉 시스가 된다는 얘기지. 둘 다 인사이드거나 둘 다 아웃사이드가 되면은 시스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처럼 하나는 인사이드고 하나는 아웃사이드고 뭐 반대 형태가 돼도 되겠지. 그러면 무슨 형태가 돼? 트랜스 형태가 돼. 그러면 이 두 가지 앞쪽에서 봤던 이쪽에 여기는 지금 이거를 지금 에틸렌이라고 하는 친다이엔체를 쓴 거니까 친다이엔체 쪽에서의 이중결합의 배양과 다이엔 쪽에서의 저 배양 그게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느냐? 동시에 적용될 수 있죠.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대 배양이 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가 요거 내양 규칙 엔도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양 규칙 디엘솔더 반응에서 고리형 다이앤을 사용할 경우에 이런 경우들 이런 거 자, 고리형 다이앤을 사용할 경우 생성된 두고리 화합물인데 다리 걸친 고리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는 두고리 화합물의 입체 화학은 엔도 형태의 생성물이 유사하게 얻어진다. 이게 내양 규칙이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엔도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거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다리 걸친 고리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돼요. 다리 걸친 고리 화합물이 여기서 이쪽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탄소 원자 얘는 원카본이고 얘는 투카본이잖아요. 투카본 이쪽에 더 작은 쪽 라거브릿지랑 비교했으니까 이쪽 편이 되겠네요. 이쪽 편과 공간상 향하는 방향이 같은 거 그거를 우리가 엔도라고 얘기해요. 엔도 치환기라고 얘기를 해요. 엔도 배양을 가지고 있는 치환기다. 얘와 같은 거. 그러니까 둘 중에 더 이제 라거브릿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는 원카본이고 얘는 투카본이니까 얘가 더 큰 다리거든. 여기 다리목탄소들을 연결할 때 더 큰 다리거든. 더 많은 탄소를 가지고 있는 그 다리 쪽의 배양과 같은 쪽을 향할 때가 엔도, 얘가 엑소 이렇게 표현이 돼요. 반대쪽이 엑소다. 근데 보통 다리 걸친 고리 화합물을 다 이렇게 그리거든요. 여기가 더 작은 탄소 오게끔, 그러니까 기본 골격이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 사실 다른 골격으로 그리진 않아요. 다리 걸친 고리 화합물을.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아래쪽을 향하는 배양을 우리가 엔도라고 부를 수 있고 이쪽을 향하는 거, 바깥쪽을 향하는 거 이거를 엑소라고 부를 수 있다. 엔도와 엑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엔도 엑소. 자, 아시겠죠? 기억해 두시고 그렇게 해서 반응이 일어나서 고리 형태, 다리 걸친 고리 화합물이 만들어졌더니 이쪽에 CHO라고 하는 치환기가 얘는 둘 다 뭐야? 둘 다 지금 같은 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시스야. 시스인데 여기서 시스인 거는 둘 다 시스야. 그쵸? 얘는 둘 다 아래쪽 방향을 하고 있고 얘는 둘 다 위쪽 방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둘 다 치환기는 시스로 만들어진 건 맞아. 그런데 이게 어느 쪽을 향하느냐? 아래쪽을 향하면서 시스냐? 바깥쪽을 향하면서 시스냐? 얘가 위쪽이잖아? 이게 우상향 타입이니까 얘는 위쪽을 향하는 거고 얘는 아래쪽을 향하는 거예요. 그럼 생성물은 뭐? 엔도배양. 즉,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화합물이 더 많은 비율로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메이저 화합물이고 얘가 마이너 화합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구조를 보시면 느낌적인 느낌이 오시겠지만 얘는 아래쪽을 향하면서 여기에 존재하는 수소원자들과 공간상 부딪힘이 좀 생겨요. 그래서 에너지적으로는 얘가 더 불리해요. 에너지적으로는 얘가 에너지가 더 높기 때문에 덜 안정해요. 그리고 엑소화합물은 이 치환기들이 다 바깥쪽으로 빠져 있으니까 이쪽에 고리 쪽에 존재하는 원자들과 부딪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얘가 더 안정해요.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는 얘가 더 안정하고 얘가 불안정하지만 생성물은 뭐다? 얘가 주생성물이고 얘가 부생성물이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가. 생성물의 안정도가 이 반응의 선택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생성물의 안정도가 만약에
결정이 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면은 얘가 주 생성물이 돼야 되니까. 그렇겠죠? 얘가 더 주 생성물이라는 얘기는 생성물의 안정과는 관련이 없다. 자, 엔도화합물을 생성하는 전이 상태가 반응물들의 최대 오비탈 겹침이 가능해서 에너지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전이 상태 에너지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생성물의 안정도가 관여가 되는 게 아니라 전이 상태 에너지의 차이로 인해서 엔도 룰에 따르는 생성물이 더 우세하게 생성이 됐던 거예요. 자, 다이앤의 파이결합 오비탈과 카보닐 CU 결합. 이 카보닐기는 어떤 거냐면 보통 친다이앤체에는 다이앤노파일에는 이렇게 카보닐기가 붙어 있잖아요. 여기 부분을 의미해요. 아니면 CN이 돼도 돼요. 어쨌든 다이앤노파일에 결합되어 있는 전자 끌어주는 치환기. 여기도 파이 결합이 존재하거든. 파이 결합이. 그래서 카보닐 CU 결합의 오비탈 간에 부분적인 오비탈의 겹침이 생겨요. 부분적인 오비탈 겹침. 그걸 우리가 세컨더리 오비탈 오버랩이라고 이래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오비탈 오버랩은 이거지. 여기에 존재하는 p 오비탈과 다이앤 쪽에 존재하는 p 오비탈 간의 상호작용. 그게 프라이머리 오비탈 오버랩이고, 근데 추가적으로 이쪽 편과 다이앤 쪽에서, 다이앤의 파이 결합 쪽에서 어떠한 오비탈의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야? 세컨더리 오비탈 오버랩이야. 근데 이 세컨더리 오비탈 오버랩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에너지적인 이점이 있다는 거지. 더 안정화되는 거죠. 전이상태 구조가. 그래서 세컨더리 오비탈 오버랩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엔도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구조를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 얘가 다이앤이잖아. 여기가 이중결합이었고 여기도 이중결합이었어. 그 다음에 얘가 다이앤노파일이에요. 친다이앤체야. 여기가 CO 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산소 원자. CO 파이 결합. 그럼 얘가 CO가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구조가 아니라 이 반응을 할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다이앤이 이렇게 존재할 때 이렇게 카보닐기가 안쪽으로 접근을 해서 안쪽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이것들이 만나야 여기 P오비탈과 여기 P오비탈 사이에, 여기 P오비탈과 여기 P오비탈 사이에, 여기는 안쪽 편 P오비탈이에요. 여기 P오비탈과 여기 P오비탈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다는 얘기야. 세컨더리 오비탈 오버랩이. 근데 얘가 바깥쪽으로 빠져서 만약에 반응이 진행되면은 이쪽 편과 바깥쪽에 존재하니까 거리가 멀잖아요.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나오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엔도룰이에요. 이 세컨더리 오비탈 오버랩이 가능하게끔 이쪽에 존재하는 치환기, 전자 끄는 치환기 쪽에 파이 결합이 상호작용하게끔 안쪽으로 꺾어져서 들어온다. 그렇게 돼서 만들어지는 게 엔도 생성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이해가 되시죠? 이쪽이 다이앤이고 여기가 다이앤, 여기가 이중결합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중결합이 존재하면 안쪽으로, 카보닐기가 안쪽으로 접해야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죠. 세컨더리 오비탈 오버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권리를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엔도화합물이 생성이 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바깥쪽으로 향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바깥쪽은 이쪽이 되겠지? 여기 수소가 되겠지만, 그럼 여기서 이게 수소가 되는 거고, 여기서 수소는 이렇게. 그렇죠? 이게 바깥쪽으로 빠지면 여기 쪽과 여기 쪽은 상호작용하기에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렇죠? 이게 엔도룰이다. 내양규칙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양규칙에 따르는 화합물이 더 높은 비율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생성물의 안정도는 반응 입체 선택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전이 상태 에너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왜? 보통의 반응 조건에서는 비가역적 반응이니까 생성물이 한번 만들어지면 땡이야. 평형 과정에 있는 반응이 아니라고. 비가역 반응으로 진행이 되니까 일반적인 온도 조건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입체성을 결정하는 거죠. 자, 보세요. 다이앤과 친다이앤체. 물론 여기 R3는 카보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보닐기. 아시겠죠? 카보닐기.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쪽에 만약에 R3가 존재하고 여기도 예를 들어서 이거 R3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것들 사이에는 시스 배양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아니면 얘가 일로 들어가면은 트랜스 배양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지. 이건 앞쪽에서 봤잖아. 그렇죠? 요거에 관련된 건 앞쪽에서 봤고 요거과 관련된 것도 앞쪽에서 봤어.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뭐야? 이 R1과 R3의 상대 배양이 어떻게 되느냐야. R1과 R3.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쪽 편에 대한 거는 여기가 시스인지 트랜스인지에 따라서 생성물 쪽에서 여기 결합에 결합되는 치환기에 시스 트랜스 배양이 그대로 전달이 됐어요. 맞죠? 이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봤어. 그 다음에 다이앤 쪽에서는 둘 다 인사이드든지 둘 다 아웃사이드가 되면은 시스 배양 이렇게. 하나는 인사이드고 하나는 아웃사이드가 되면은 이렇게 트랜스 배양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봤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 우리가 알 수 있어.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엔도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R1과 R3의 상대 배양이야. R1과 R3의 상대 배양. 아시겠죠? R1과 R3의 상대 배양을 보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보느냐? 이 생성물의 구조를 상대 배양을 찾아야 되거든? 상대 배양을 찾아야 돼. 물론 이것과 이거의 에나티오머가 생성이 돼요. 무조건 생성이 돼. 이거는 이쪽에 다이앤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친 다이앤체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과 이렇게 접근하는 거, 아래에서 접근해서 결합 만드는 거, 위에서 접근해서 만드는 거, 이거를 결정할 수 있나요? 얘가 어떠한 입체적인 선택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없잖아. 이렇게 접근한 것과 이렇게 접근한 거는 당연히 둘 다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근한 게 이 화물이야. 그럼 이렇게 접근한 거는 이거의 거울성 이선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의 절대 배양을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야. 절대 배양을 따지는 게 아니야. 얘가 쐐기인지 대시인지 그 절대적인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R1, R3, R2에 대한 상대 배양을 따지는 거야. 상대 배양. 아시겠죠? 이게 다 쐐기로 되어 있는 화물도 생성되고 이게 다 반대가 되어 있는, 즉 내시로 들어가 있는 화물도 똑같은 비율로 생성이 돼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에 대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시겠죠? 상대 배양을 보는 거다. 접근하는 거에 대한 거는 절대 배양을 보는 거야. 절대 배양. 절대 배양. 우리는 절대 배양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 배양을 보는 거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 교수님들마다 이거를 이제 구조를 찾는 방식이 조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다이앤을 그려요. 자, 이쪽에 R2고, R1이죠. 그 다음에 저 친 다이앤체가 접근을 하는데, R3기가 안쪽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양 규칙에 따르는 화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표현을 해봐요. 이렇게. R3가 됐어. 자, 이쪽 편으로 약간. 이 상태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접근을 해. 그러면, 제가 볼 때 저는 상대 배양을 어떻게 결정했냐면, 여기서 이쪽 편에 지금 수소원자죠. 그러니까 위아래잖아. 얘는 위아래잖아. 위아래, 그 다음에 얘는 바깥쪽을 향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수소원자가 바깥쪽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 오른쪽 편을 향하고 있는 결합과 오른쪽 편을 향하고 있는 결합과 이게 R3기, 알데하이드나 뭐 케톤이나 이런 카보닐기가 안쪽으로 접해서 접근을 한다고 할 때 여기에 존재하는 거, 여기 수소원자가 되겠죠. 이 수소원자 두 개의 배양이 어때요? 얘가 같아요. 상대 배양이 같아. 무슨 배양? 상대 배양이 같아요. 상대 배양이 같다. 그렇게 봐요, 저는. 여기서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이 두 결합의 상대 배양이 같다. 그럼 얘와 얘가 같으면 얘도 어떤 거야? 얘와 얘도 같은 거지. 얘와 얘도 같은 거지. 얘와 얘가 같으니까 얘와 얘가 같겠지. 어차피 고리역대가 되고 여기에 치환기의 배양은 쐐기나 대시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로 향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수소원자가 이렇게 놓은 거죠. 여기 수소원자가 지금 대시로 놓은 거잖아. 그렇죠? 얘가 대시로 그려지게 되면은 여기 R1과 R3는 뭐가 되겠어? 쐐기에 그려지게 되겠지. 근데 이것과 이거의 상대 배양은 어때요? 서로 같잖아. 그러니까 두 개의 상대 배양이 같은 거. 그리고 수소 원자끼리도 지들끼리 상대 배양이 같은 거. 오케이? 그 다음에 R1과 R2는 어때요? 둘 다 아웃사이드 배양을 향하고 있잖아. 그럼 얘가 쐐기로 그려지게 되면은 R2도 당연히 시스 배양이니까 쐐기로 그려지게 되겠죠. 맞죠? 여기서 만약에 이 수소원자를 쐐기에 그렸어. 그럼 이 R1과 R3가 대시에 그려지게 되는 거야. 그거는, 이거의 거울성 이성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생성물의 이제 그 치환기들의 상대 배양은 요 방법을 따져주시면 되고, 아래쪽은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접근하면 되거든. 똑같이. 그러면, 여기가 R2고, 얘가 R1이네. 그 다음에 R3기가 카보닉이니까 안쪽으로 접해서 들어온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
오른쪽 편을 향하고 있는 결합. 얘는 R1이네. 여기는 수소원자가 되겠죠. R1과 같은 게 뭐야? 여기서는 수소원자가 같은 거죠. 그래서 R1과 수소원자의 공간상 치환기의 상대 배양이 같은 거고, 수소원자와 여기서는 R3의 공간상 상대 배양이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R1을 지금 대시해 놨어요. 뒤로 들어가 있는 결합해 놨어요. 그러면 R1과 같은 게 수소원자니까 여기서는 수소원자가 뭐야? 대시에 놓여지는 거지. 그리고 얘가 대시에 놓여지면 얘는 쇠기에 놓여지게 되니까 수소원자가, 그 수소원자 같은 게 뭐야? R3잖아. R3가 이렇게 놓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상대 배양은 정했어. 그 다음에 R1과 R2를 보면은 얘는 인사이드 배양을 향하고 있고 얘는 아웃사이드 배양을 향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가 어떻게 돼요? 트랜스가 돼야 되겠지. 그럼 R1을 대시로 놨으면 R2는 트랜스가 된다. 이게 엔도 생성물을 찾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찾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기본서 본문에 있는 거 가지고는 절대 못 봅니다. 요거는 조금 팁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자, 얘는 이제 엑소 배양의 생성물인데, 엑소 배양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쪽에 수소원자와 R3가 같은 거겠지. 수소원자와 R3가 같은 상태가 되겠죠. 근데 엑소 배양을 따르는 생성물은 일반적으로 얻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디엘솔더 반응의 생성물, 치환기들의 입체 배양을 고려한 생성물을 따져라. 그럼 무조건 엔도 생성물을 따지는 거예요. 엔도 생성물을. 엑소 생성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엔도 생성물을 따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지막 내용일 것 같은데, 이제 위치가 조금 전자밀도에 의해서 이제 결합되는 형태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 얘는 쉽게 생각해서 전자밀도를 가지고 따지시면 되거든. 자, 이 상태에서 이 골격에서 전자밀도가 제일 풍부한 탄소는 어떨까요? 여기나 여기가 공격에 관여되는 거잖아. 여기 탄소나 여기 탄소가 여기에 존재하는 p오비탈과 상호작용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탄소와 여기 탄소 중에 전자밀도가 더 높은 거는 얘가 공명구조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때 여기 탄소 쪽의 전자밀도가 훨씬 높아요. 여기보다. 그러면 화살표의 시작은 어디로? 여기로. 왜? 여기에 전자밀도가 높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공명구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탄소 원자가 플러스 차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제일 풍부한 데서 전자가 제일 부족한 쪽으로 공격을 해야겠지. 그게 이렇게 맞닿는 거야. 이게 맞닿는 거야. 전자가 제일 풍부한 쪽에, 즉 다이엔에서 전자가 가장 풍부한 탄소 원자와 다이엔오파 친 다이엔체에서 전자가 가장 부족한 탄소 원자가 서로 접하는 겁니다. 얘와 얘가 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리니까 O 메틸기와 CO2 메틸기가 서로 인접한 탄소 원자 입지에서 결합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원투 첨가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거고, 자, 이 경우는 보시면 여기에 전자 밀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명구조를 그려보면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여기가 전자 밀도가 제일 풍부해요. 이 경우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 얘는 여기가 전자 밀도가 제일 부족하지. 그러면 이게 맞닿게 그리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럼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만들어지죠. 요거는 이거 생성물의 형태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저거에 따라서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전자밀도 제일 부족한 데랑 풍부한 데 딱 거기만 만나게끔 하면은 이 골격대 찾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전자밀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가장 전자가 풍부한 위치대. 여기가 전자가 제일 부족한 위치대. 그것들끼리 만나서 거기 부분이 제일 먼저 결합을 형성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디엘솔더 반응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요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엘솔더 반응의 생성물을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뭐 반응 형태라든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입체화학적인 결과죠. 그것까지 모두 다 고려해서 생성물의 구조를 그려주셔야 되고요. 자, A번에 이제 다이엔 화합물이고, 다이엔오파 친 다이엔체는 이쪽에 CO2H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네요. 자, 그러면 구조를, 디에솔더 반응을 나타내는 형태, 조금 더 일반적인 구조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자, 여기 부분은 CO2H기가 되죠. 자, 어차피 여기 탄소 쪽에 치원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엔도 규칙, 내양 규칙을 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따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 편에서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겠죠. 자, 그럼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중결합의 다이메틸기고요. 여기로 CO2H라고 하는 치환기가 존재하는 구조를 띠게 됩니다. 자, B번도 여기가 이제 1,3부터 다이엔이고, 요게 이제 회전이 되면은, SCC 형태를 띌 수 있겠죠. 자, 그럼 요것도 구조를 다시 그리면, 얘는 이런 구조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한번 회전만 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쪽 편은 지금 메틸기와, 여기는 에스터기예요. 에스터 치환기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경우도 여기 탄소 쪽에 뭐가 없어요? 치환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내양 규칙 볼 필요 없죠. 메틸기 OCS3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공격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자, 생성물 유건한 골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쪽으로 이중결합 만들어지고 여기 탄소 쪽에 치환기가 몇 개인 거예요? 2개인 거죠. 메틸기 하나, 그 다음에 CO2, CH3기라고 하는 치환기 하나. 자, 그래서 이렇게 화합물이 얻어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10번은 요게 다이엔이죠. 다이엔, 그리고 요게 친다이엔체가 됩니다. 자, 그럼 구조 다시 그려보면은 여기도 회전을 시켜주시면 돼요. 회전을 시켜주면은 SCC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로 이제 메틸 치환기들이 각각 존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도 친다이엔체, 여기 부분이 반응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카보네기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생성물의 구조는 유건하고 육의 이중결합, 메틸기 존재하고요. 자,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생성이 됩니다. 자, D번은 이제 고리 형태의 다이엔이기 때문에 요거는 뭘 고려해야 되냐면 내양 규칙을 고려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부분도 다시 한번 친다이엔체 구조도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자, 이렇게 나타내지게 되는 거네요. 이쪽 번호를 CH2, 그 다음에 CH기에 여기 부분이 에스터기네요. 그렇죠? CH에 CO2, CH3기. 자,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고, 자, 그러면 요게 반응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조를 다시 그려보면, 이런 골격에서 여기 지금 여기 치환기가 존재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수소고 여기가 이제 알킬리 타입이니까 얘는 내양 규칙을 봐야 돼요. 그러면 구조를 접근을 할 때 이렇게 틀어서 그리시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OCH3기 앞쪽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방식 그대로 이용할 거예요. 자, 요것과 뭐가 같은 거야? 여기서 수소가 같은 거죠. 수소가 같은 배합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디에슐더 반응이 일어나면은 여기와 여기가 연결이 되면서 유건한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중결합이 1로 이동하게 되고요. 골격 그리시는 건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수소 원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알킬고리죠. 보통 요거를 이제 위쪽으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위쪽으로 그려진다라고 보면은 수소가 아래쪽이 되는 거고, 얘가 위쪽이었기 때문에 여기 치환기 쪽에서 수소가 위쪽이에요. 쐐기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에 CO2, CH3기, 에스터기는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형태의 화합물. 그래서 D번은 이런 골격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2번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고리 형태이기 때문에 자, 상태에서 이렇게 존재하고요. 여기도 내양 규칙을 따져줘야겠죠. 자, 여기 수소니까 내양 규칙을 따지기 위해서 여기도 메틸 에스터기예요. OCH3 여기도 OCH3기가 되고, 자, 이쪽 편으로 그려지게 되는 이제 고리 쪽 알킬기와 뭐가 같은 거예요? 수소 원자의 상대 배양이 같은 거잖아요. 내양 규칙에 따르면. 자, 그래서 여기도 구조를 그려보시면
유곤한 골격에, 자, 이중결합 일로 존재하고, 여기를 보통 위쪽으로 그릴 거잖아요. 이렇게. 쇠개로 그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게 위쪽으로 그렸으니까, 여기서, 역시 수소도 위쪽으로 그려지게 되네요. 수소가 위쪽이니까, CO2, CH3기가 뒤로 들어가 있는, 즉, 대시에 그려지게 되고, 요게 시스 배양을 가지고 있는 친다이엔체니까 이쪽 편의 상대 배양이 같죠. 그래서 요런 고리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얻어진다. 이번의 구조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10번 디에솔더 반응 생성물을 그리고 입체화학을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이엔과 친다이엔체. 친다이엔체가 지금 치원계들이 같은 쪽, 공간사 같은 쪽 배양을 하고 있는 시스타입이네요. 자, 그럼 구조를 그려보면은, 자, 이런 골격에, 자, 여기에서, 여기 치원기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내향교직 따질 필요가 없어요. CO2 CH3기. 자, 이렇게 됩니다. 공격하고,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요 골격에 메틀기고, 자, 얘 상대적인 배양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쇠기로 에스터 치원기가 그려지게 되면 여기도 요게 되고, 요거에 이제 반대 배양을 가지고 있는 반대쪽에 접근하는 거의 형태 화합물, 요거에 이제 거울상 형태가 되겠죠. 그것도 똑같은 비율로 얻어지게 된다라고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B번은 지금 여기가 트랜스 배양이에요. 트랜스 배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회전을 하게 되면은 안쪽 편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자, 여기 부분은 여기로 CO2, CH3기, CO2, CH3기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골격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 메틸에스터 두 개가 서로 트랜스 배양을 가지게 공간상 서로 반대쪽 배양을 향하게끔 그려지게 되죠.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는 이런 배양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10번은 지금 여기가 친다이엔체인 거고요. 자, 이건 뭐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골격 그려지게 되죠. 이렇게 구조 나타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자, 지금 얘가 치원계들이 서로 같은 쪽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니까 상대 배양이 같은 거죠.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 수소원자가 존재하는데, 여기 수소원자가 존재하는데, 이쪽 편에 수소원자의 배양이 시스 형태로 나타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혹은 이거 이제 반대 형태도 되겠죠. 이것과 이거의 거울상 형태가 얻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1번 다음 화합물을 디에솔더 반응으로 합성하고자 한다. 어떤 반응 물질이 필요하겠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구조 다시 한번 쭉 골격 구조로 그려보면은 요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전자 끄는 치원기니까 얘가 뭐에 붙어 있었던 거? 친다이엔체에 붙어 있었던 거. 그래서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즉, 이게 디에솔더 반응 생성물이라고 봤을 때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쪽에 전자들을 통해서 결합이 새로 형성된 겁니다. 레트로 형태로 반응을 보내주시면 생성물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반응물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반응물을. 자, 그러면 여기는 여기 원시로부터 다이엔 화합물이고 이쪽 편으로는 이런 형태의 친다이엔체가 반응에 참여하면은 A번에 제시된 형태의 고리 형태 화합물을 생성할 수가 있었네요. 자, B번도 역시 마찬가지. 자, 여기 결합이 새로 생성이 된 거예요. 여기 부분, 전자 끄는 치원기가 붙어 있었던
오른쪽 편이 이중결합이 존재했었던 친다이엔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골격상에서 OCH3기. 전자가 밀어주는 전기가 붙어 있으니까 반응이 잘 일어나겠네요. 자, 그리고 이중결합이 존재하는데 지금 얘는 서로 공간상 치환기의 배양이 달라요. 그렇죠? 트랜스 배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다이엔체 쪽에서도 트랜스 배양을 가지고 있는 쪽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OCH3기.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의 화합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자, 10번을 보시면 지금 고리 형태들이 반응에 참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이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어디가 생성된 거? 여기가 생성된 거예요. 여기 결합들이 새로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지. 자,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로부터 필요한 화합물의 구조는 지금 끊어지는 결합을 보시면 여기 결합 끊어졌고 여기 결합 끊어진 거예요. 이쪽 편에서 고리 형태인데 이중결합은 이렇게 존재하죠. 여기 이중결합, 여기 이중결합. 그 다음에 여기로 클로라이드 두 개가 존재하는 상태. 요게 다이엔 화합물로 쓰인 거고 친다이엔체는 이쪽 편에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거고 이쪽에 카보네이기, 여기도 카보네이기. 이런 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화합물을 반응시켜 주시면 C번에 지금 여러 고리 형태 화합물, C번의 형태 화합물을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